입주일은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사고가 생긴 거예요. 특이하게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맞죠?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모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계약서와 특약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과 특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매매 계약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권이나 채권 같은 재산권을 대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흔히들 아는 게 물건 자체를 사는 걸 매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좀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어떤 채권 증서 같은 그런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이나 채권을 사는 것을 매매라고 한다. 근데 그러한 그 법률 관계 시작은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시작하는 것이 곧 모든 법률 관계 분쟁의 시작인 것을 인지하고 제대로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수님, 계약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예.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에 표준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 그 계약서를 쓰실 때 보통 우리가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할 때 빼고는 부동산 사무실 가서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무실에가 그 비치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구할 수 없을 때는 문구점이나 이런 편의점 가가지고 손쉽게 우리가 사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라는 어떤 가이드인 것이지 그게 법률적 효력 있는 계약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쓸 때 소위 말하면 그 매매 대금을 위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 계약의 당사자, 매도자, 매수자를 밑에 쓰는 사람도 있고 형식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서 쓰는 계약서는 그 부동 인쇄된 문자가 돼 있고 우리가 그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미지 우리가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그 둘이서 합의한 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을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변수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예방책의 효과로서 굉장히 큰 게 특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약의 우선성이라 하는데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 위에는 그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집 매매를 할 때 잔금을 주고 만약 예를 들어서 3월 20일 날 입주를 한다. 그러면 입주를 우리가 인도라 그래요. 인도일을 20일로 썼어요. 근데 밑에 쭉 특약에다가 하다 보니까 혹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돈이 빨리 만들어지면 좀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혹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늦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잔금 지급, 즉 입주일은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짜가 명시된 대로 안 줬지 않느냐, 날짜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특약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맞죠? 특약이 맞지 않을까요? 알고 그러신 건가? 이게 이제 특약의 우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에다가는 대금이 얼마, 잔금이 언제라고 날짜만 쓰잖아요. 근데 밑에는 특약에 두 당사자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우선적 효력을 갖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들을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원룸이나 아파트 임대를 들어갈 때 월세를 보통 내는데 월세를 만약에 쓴다면 이게 선불로 내는지 후불로 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매달 3일 월세 20만 원을 낸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계약서에 선불이라고 써 있었는데. 아니요, 선불을 안 써 있고 그냥 매달 3일 날 이렇게. 그러면 저기 예지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선불인 것 같아요, 후불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보통 우리 법에서는 후불이 원칙인데 네. 특약은 대부분 선불로 씁니다. 그럼 법보다 특약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월세 날짜를 쓰기만 했지 이게 미리 내는 건지 후불 형식인지를 안 써놓으면 네. 오해 소재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특약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토지와 집을 제외한 모든 상가 건물은 부가가치세 10%가 대금액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부가세가 포함돼서 이렇게 파는 건지 별도로인지를 보통 안 쓰게 돼버리면 네. 역시 또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처럼 보통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내용들이 특약으로 인해서 정리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산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토지를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아놔요. 네. 그러면 김갑동 씨가 땅 주인이에요. 김갑동 씨가 이 집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을 파는데 그 건축주, 즉 허가 명의자는 변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을 팔 때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 신청해 놓은 것도 명의를 매수자로 바꿔주겠다라는 특약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넣은 거죠. 이렇게 판 사람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무슨 그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런 부분도 CCB가 가린 것도 있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특이한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한번 그 실제 사건이 있었던 건데 네. 보통 이제 A하고 B하고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B가 그 본인 명의로 살려고 하다가 이 재산이라든지 또는 세금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내 명의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사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계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정을 대비해서 특약상에 잔금 지급일 이전에 매수자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협의하에. 이렇게 써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측할 수 없는 또는 변수 사항 등을 모르면 당연히 특약을 넣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배워보는 것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이처럼 그 특약은 제가 몇 가지만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즉 법규의 내용과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특약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임대차에서 월세는 법에서는 후불이다라고 써져 있지만 특약상에는 선불이다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법과 반대되는 특약을 했을 때 과연 법이 맞느냐, 당사자가 쓴 특약이 맞느냐. 민법에서는 무조건 특약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나한테 유리하게 특약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만이라도 하나씩 배워간다면 분명히 법률상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 아까 양식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뭐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빈 A4지에 쓴다고 했을 때 그 파는 사람,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파는 물건에 대한 정보, 또 토지면 그 주소와 면적, 그리고 매매 대금, 돈은 얼마로 어떻게 지불하겠다. 이런 등등의 내용, 마지막에 소유권 등기하는 방법, 이런 정도만 들어가면 어떤 형식과 포맷이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수님 공부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저 같은 경우 뭐 20년 넘게 했으니까 이렇게 뭐 알고 있는 거지. 인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약의 중요성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금의 중요성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